자, 그리고 저기 뭐야 너희 뭐지? 내가 일정 몇몇 개는 아는데 혹시 중간고사 일정이 중간고사 뭐지? 기말고사, 그러니까 기말만 치는 학교도 있고 중간을 치는 학교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보성은 중간 기말 다 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닌가? 그래? 중2인가? 아무튼 그 일정을 쌤한테 좀 보내주세요. 톡으로. 오케이? 아시겠죠? 중간 기말, 2학기 일정. 알겠죠? 왜냐면 편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거기 따라서 맞춰서 준비를 좀 해야 돼서 그렇고. 자, 그러면 저 개념쌤 순열과 조합 문제 좀 펴주시고, 자, 이거를 풀었던 친구들도 경우의 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생각하시면서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순열과 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순열과 조합? 그 연습 문제 몇 페이지니? 307. 오케이, 땡큐. 자, 307. 봅시다. 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이번에는 조합 파트였죠? 10번에서 13번 하고, 맞니? 10번에서 13번까지 하고, 몇 번이었지? 18번부터, 아니다. 몇 번부터냐? 17번부터, 19번부터, 18번부터였던 것 같은데? 19번부터인가? 18번부터 22번, 그리고 26번, 27번. 자, 요렇게 숙제였어요. 이번 숙제는. 그 전에 순열조합에서는 여러분들 내가 개별적으로 보려고 했던 친구들은 같이 다 봤거든요. 다 봤어요? 그래서 다른 연습 문제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고, 오케이. 자, 우선은 여기 조합 파트 연습 문제에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이 아니라 몇 번이냐? 10번 질문. 10번, 11번. 12번? 13번? 없냐? 없습니까? 넘어갔어. 자, 18번. 자, 자신있게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자, 19번. 19번. 뭐야, 페이크야? 자,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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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0번 봅시다. 20번 보고. 자, 21번. 21번. 자, 22번. 오케이. 26번. 26, 27은 다 포함이 될 것 같긴 해요. 자, 20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0번 봅시다. 연재와 연재라는 친구랑 혁재라는 친구가 8개의 선택 과목 중 2개를 선택한대요. 과목이 8개예요. 과목 8개. 자, 그런데 2개를 선택한대요. 여기서 2개를 선택을 한다. 자, 그런데 연지와 혁재는 공통으로 신청하는 선택 과목이 1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 돼요. 자, 전체에서 이거를 푸는 방식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과목이 공통으로 신청하는 선택 과목이 1개 이하가 된다고 했으니까 선택 과목 첫 번째는 선택 과목 공통 선택 과목이 1개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빵개일 때,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전체 아무거나 뽑아놓고 하는 것 중에서 여기 전체에서 공통 선택 과목이 공통이 2개인 경우, 2개 다 겹쳐지는 경우를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무엇으로 풀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뭘로 풀었습니까? 이거 푼 사람. 자, 1번, 2번. 뭘로 풀었습니까? 보통 이게 더 쉽죠. 이게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선택 과목을 전체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선택 과목이 지금 8개니까, 연지가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8C2고요. 그리고 혁재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8C2예요. 자, 근데 거기서 둘 다 공통된 것을 뽑는 경우죠. 그걸 빼면 되는 거니까 뭐 하면 돼요? 8C2를 해주시면 돼요. 왜 8C2예요? 연지가 만약에 2개를 선택했다. 그럼 혁재는 어차피 걔랑 똑같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8C2가 뭐죠? 8, 7, 56 나누기 2니까 28. 그쵸? 28의 제곱. 8의 제곱 마이너스 28. 이니까 28 묶어주고 28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28 곱하기 맞나? 곱하기 27 뭐 이렇게 되겠죠? 그지? 숫자가 좀 크긴 하지만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뭐 나오니 이거? 내가 답을 안 써놔가지고 응? 756 오케이 756 나오겠죠 뭐.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이 조금 어려워요. 21번이 좀 어려운데 얘를 하나하나 선택해갖고 풀어. 이거는 내가 저기 아까 좀 일찍 온 친구한테 미리 풀이를 좀 해주긴 했었는데 자 21번은 솔직히 얘기해서 다 세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다 세워주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두 홀수들 중에서 고를 거예요. 1부터 40까지의 숫자가 있죠. 자 여기서 뭐를 뽑을 거냐? 합해서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의 조합을 만들 거예요. 자, 첫 번째 조합은 어떤 경우냐? 자, 3K, 3의 배수 더하기 3의 배수.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이해되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자연수, K를 자연수로 간다면은 3K-1에다가 더하기 3K-2의 꼬라지로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되니? 예. 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없죠? 없죠? 자, 그러면은 이때 3K에 해당하는 거, 홀수 중에서 3K의 꼬라지에 해당하는 건 뭐 있어요? 뭐 있습니까? 3, 9, 뭐 또 뭐 있습니까? 15, 뭐 이런 녀석들이죠? 총 몇 개예요? 얘가 지금 3K, 6, 9, 15 이렇게 해서 40까지의 개수를 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녀석의 규칙성을 보시면은 얘는 6K-3의 꼬라지거든요. 얘가 지금 4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K 값의 개수를 찾아준다고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얘는 몇 개예요? K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43 나눴으니까 6분의 43이죠. 6분의 4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얘는 6, 7, 40이니까 7점 얼마 나와요. 그럼 K가 몇 개? 이걸 만족시키는 K는 7개예요. 그쵸? 자, 7개가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서 3K에 해당하는 거, 3K, 여기서 총 7개가 나오는데,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7C2가 되죠. 그래서 7C면 7, 6, 40이 나누기 2니까 21이 되겠죠. 자, 3K-1과 3K-2의 꼬라지의 합으로 표현되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얘도 역시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1이 있나? 1. 아니지. 2 다음에 또 뭐지? 5. 5가 있을 거고, 홀수 중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11, 17. 뭐 이런 녀석들이 있겠죠? 그지? 7도 있나? 7은 3K-. 근데, 7? 7은 3K-2. 그치. 7은 3K-2의 꼬라지죠. 그치. 자, 그래서 아무튼 3K-1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얘네들을 6K-1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40보다 작거나 같다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죠. 얘도 7개죠. 그치?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3K-2에 해당하는 홀수. 뭐가 있습니까? 5, 1, 3, 5, 3, 5, 7? 7부터 시작하나? 7밖에 없나? 7 전에 1이 있네, 1. 그쵸? 1하고 7, 그리고 또 뭐 있니? 13, 뭐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얘는 6K-5의 꼬라지죠. 얘가 지금 4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K는 몇 개가 돼요? 45를 6으로 나누면 6, 7, 42죠. 얘도 역시 잠깐만, 얘가 7개가 아니네. 그죠? 6, 7, 42가 돼야 되는데 얘는 6개가 나올 거고요. 얘는 몇 개? 7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총 몇 가지? 6가지의 경우가 나오고요. 여기서 선택하는 경우는 총 7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7가지의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40, 6, 7, 4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하고 요 경우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2번 22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6개의 정사각형.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도형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2개의 점이 있어요. 있죠?
자, 주어진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 있는 12개 중에서 몇 개를, 숫자를 쓸까? 자, A라고 할게요. 자, A는 몇 개가 되니? A는, 자,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럼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치? 자, 그때, 여기서 뭘 빼야 돼요? 여기서 겹쳐지는 걸 좀 빼줘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녀석에서, 여러 개가 선택되는, 자, 여기 케이스들, 여기 케이스, 여기 케이스, 자, 요렇게 되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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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 케이스를 빼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점 3개짜리를 먼저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점이 3개 있다고 하면, 다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좀 하자면, 여기 3개 점에서 2개를 선택하면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긴 해요. 그쵸? 그런데 얘는 중복이 발생하잖아. 그쵸? 이거 2개 선택해도 이 직선 만들어지고, 이거 2개 선택해도 이 직선 만들어지고, 요거 2개 선택해도 이 직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직선은 똑같잖아. 같은 직선이잖아. 그쵸? 그래서 빼줘야 돼요. 뭘 빼줘? 요 3개의 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그치? 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무조건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를 더해줘야 돼요. 각각의 개수를 실제로 직선 하나 만들어지니까 하나를 더해줍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거는 개수에 따라서 얘가 몇 개, 이런 형태의 꼬라지가 몇 개 나오냐를 가지고서 요 안에다가 곱해주시면 되죠. 맞지? 자, 그럼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그쵸? 그래서 여기다 8, 여기도 8.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4개짜리도 봅시다. 4개짜리는 여기 4개 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의 방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개를 빼야 돼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거기다가 뭘 해야 돼요? 이것도 실제로는 직선 하나가 만들어지긴 하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1 해주고 여기를 채워주시면 되겠죠. 개수만큼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하나, 둘, 셋, 4개짜리는 3개죠.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나오냐? 3개니까 3. 그리고 여기도 3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한 녀석은 뭐가 돼요? 12C이면은 12 곱하기 11 나누기니까 66이죠. 66 빼기 얼마? 8, 3, 24 더하기 8 거기다가 마이너스 얘가 6이잖아요. 그래서 6, 3, 18 거기다가 플러스 3 해주시면은 되겠죠? 자, 얘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지? 얘가 지금 계산하면 마이너스 3, 40이고요. 얘 계산하면 플러스 11이니까 자, 66에서 42를 빼서 계산하시면 얼마야? 24 플러스 11이면 35 이렇게 A값이 나올 겁니다. 자, B값 한번 구해봅시다. 주어진 꼭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자, B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요? 3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죠? 그치? 3개의 점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12개의 12C 3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삼각형을 못 만드는 경우도 있죠. 뭡니까? 하나의 직선 위에 한 직선 위에 세 점 이상 한 직선 위에 3점이 있다 라고 하면은 얘네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3개짜리 직선 만들어 주시면은 여기서 빼줘야 되겠죠? 그치? 그걸 빼준다고 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3C3 그쵸? 3C3을 빼주시면 되고 요거의 개수는 몇 개였어요? 8개였죠. 8 곱해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뭘 또 빼줘요? 여기 4개짜리에서 뽑는 경우의 수 4C3 여기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치? 그래서 3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합시다. 12 곱하기 자 12, 11, 10 나누기 6 나눠주시면 2가 되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칸이 좀 부족한데 아무튼 옆으로 좀 늘려서 쓸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4, 3, 1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은 얘가 지금 2가 되고 20 곱하기 11이니까 얼마니? 220 마이너스 20을 하면 되니까 얘는 20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요? 235가 된다. 오케이?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26번.
자, 지수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자, 5일 중에 3일을 선택해서 요가를 하겠다. 요가를 하겠다. 오호.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네. 운동을 일주일 내내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이 어려운 걸 해내겠다는 거죠. 자, 봅시다. 특기생인가? 자, 아무튼 5일 중에 3일을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이 요가를 하게 되는 요일을 골라야 되죠. 5C3을 골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가를 하지 않는 2일 중에서 하루를 선택하여 수영, 줄넘기 중 하나를 하고 남은 하루는 농구, 축구 중에 하나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영, 줄넘기를 할 날짜를 하나, 요일을 하나 골라야 되죠. 그치? 그래서 얼마가 곱해져야 돼요? 여기는 어떤 요일에 수영 또는 뭐시기 줄넘기를 할 날짜, 요일을 하나 고르는 방법의 수. 요일 고르는 방법의 수.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골랐어요. 골랐으면은 각각의 날짜마다, 각각의 요일마다 수영할 거냐, 줄넘기 할 거냐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농구, 축구 중에서 뭘 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2.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쵸?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10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니까 고배 법칙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27번. 자, 이번에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징그럽게 생겼어요. 자, 아무튼 4개의 선이 딱 가운데 하나 자르고, 가운데 하나 자르고, 가운데 하나 자르고, 이런 식으로 세어 있고요. 여기에는 중간에 하나, 둘, 셋, 4개의 선이 있죠? 하나, 둘, 셋, 네. 자, 그림이 점점 좋아져요. 자, 이때, AB 위의 세 점과 선분 AC 위의 세 점을, 이거 만들었대요.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삼각형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 이 도형에서. 그러면은,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 점에서 3개를 뽑아서 만드는 그런 경우의 수를 찾는 게 아니죠. 그치? 어떻게 찾아야 돼? 요거 점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니? 이 점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점을 선택하고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녀석을 일단 세팅을 해야 되죠. 그치? 그래서 얘를 세팅하는 경우가 있고요. 얘를 밑변으로 세팅하는 경우가 있고, 요 위에, 이 선분 위에 두 점을 이어가지고 밑변을 세팅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1번 케이스를 선택했다고 치면은 1번 케이스에서는 뭐야? 이때 삼겹살에 폐해가. 아무튼 1번 케이스 밑변이 요 위에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요런 도형이 가능한 거예요. 요런 도형이. 요런 도형이 가능한 거죠. 요런 도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여기만 선택해서 요렇게 되는 경우도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여기 밑에 2번을 선택했다고 치면은 얘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삼각형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제일 밑에 걸 선택했다고 하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찾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뭘까요? 1번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요 놈은 어차피 고정이에요. 고정이고 여기 위에 점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은 밑변이 나와요. 밑변에 해당하는 선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했다고 하면 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요런 형태의 삼각형이. 그쵸? 이해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2번일 때도 어때요? 2번일 때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2개를 이렇게 선택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얼마예요? 6C2가 돼요. 그러면은 3번도 4번도 같은 방식의 계산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얼마? 6C2가 될 거고요. 계산하시면 6C2는 15니까 60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행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파트로 넘어갈게요. 행렬 파트. 행렬 파트. 자, 행렬 여기는 사실 뭐 질문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좀 적용하는 문제긴 해요. 하지만, 수업 때 열심히 들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다시 한번 풀어봐도 되긴 하지만. 자, 1번부터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손을 살짝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질문. 1번 질문. 2번 질문.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3번 질문. 4번 질문. 5번 질문. 6번. 솔직히 손 드세요. 7번. 8번. 좋습니다. 좋아요. 9번. 10번.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11번. 좋습니다. 8번, 10번, 11번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으면은 여러분 숙제 못한 거 있으면 숙제 하셔도 되고요. 내가 준 책을 미리 한번 눈으로 한번 스키밍 해봐도 됩니다. 쌤이 오늘 받은 책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8번. 자, 8번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는, 자, 이렇게 푸시면은 안 된다. 자, 이거 구하라고 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2y.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만만의 콩떡 오산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 왜냐면, 왜 안 될까요? 행렬은 곱셈 정리가, 곱셈 정리래.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얘를 전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 전개했을 때는 자 봐. 요렇게 x 제곱 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하면은 조심할 게 뭐냐? 플러스 2yx가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마이너스 4y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요 놈이 포인트예요. 요 놈이 포인트. 이 놈이 포인트예요. 얘는 사라지지 않죠? 왜? 얘랑 같아요, 달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x랑 y를 따로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x-2y가 지금 자, 연립방정식 푼다고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 아니지. 자, 뭐니? x 플러스부터 씁시다. 자, 이 x 플러스 2y는 1, 마이너스 1, 그리고 2, 3. 자, 이렇게 되고요. x 마이너스 2y는 뭐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3, 1, 그리고 2,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놈을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플러스 해주면은 2x가 얼마예요? 2x는 요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래서 행렬이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2 그리고 0 그리고 4 그리고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x라는 놈은 마이너스 1 0 2 2가 되겠디요. 그쵸? 자, 그리고 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놈 가지고 2y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x를 구해서 2y라는 놈을 요걸 여기다 쇽 하고 집어넣어가지고 2y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2y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1, 2, 3 빼기 뭐 해주시면 됩니까? 마이너스 1, 요거 이제 2항 하는 거예요. 2항 시켜서 1, 마이너스 1, 0, 2, 2 계산하시면은 얘는 2 하고요. 뭐가 되지? 마이너스 1 그리고요, 그리고 2에서 0, 그리고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2y라는 녀석이 요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x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을 직접 구하시는 거예요. 자,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0, 2, 2라는 녀석의 제곱. 원래 이렇게 쓰진 않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2y의 제곱. 여기다가 2, 마이너스 1, 0, 1 이 녀석을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니? 넘어갈게요. 자, 계산하시면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10번. 자, 10번은
기본적으로 행렬은 곱셈의 연산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치? 자,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교환법칙을,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갖고 곱셈을 하시면 안 되지만 10번의 경우처럼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 a-b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요게 성립한다는 거는 자, ab가 ba다. 즉 뭐라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교환법칙 성립.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x, y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결국에 얘가 성립하니까 AB에 해당하는 녀석을 정리를 해주시면 AB가 뭐예요? 3, 2, 1, 5 그리고 여기는 B에 해당하는 게 X, Y, 1, 2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얘를 정리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가 돼요? 3X 플러스 2Y 거기다가 3 플러스 2, 4니까 7 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X 플러스 5Y 그리고 1하고 1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BA가 뭐 어떻게 나오냐? 자, BA가 역시 뭐 방식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놈의 결과가 뭐가 됩니까? 3x 플러스 1이죠. 3x 플러스 1 그리고 2x 플러스 6 2x 플러스 6 자, 그리고요 얘는 3y 플러스 2 그리고 2y 플러스 10 2y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이놈 두 개가 어떻다? 서로 같다. 그러므로 이놈 두 개도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치? 자, 그래서 요놈하고 계산하기 쉬운 거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무조건 되게 만들어줬고 만약에 이걸 통해서 구한 녀석들이 만약에 답이 틀리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 오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x는 얼마가 돼요? x는 2분의 1 그쵸?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 가지고 y를 계산하시면은 얘는 얼마가 돼? 얘도 2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x 플러스 y는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봅시다. 11번 질문 맞죠? 11번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얘는 자, 행렬 A가 자,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5, 1, 마이너스 1, 2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50승을 하래요. A 50승에다가 x를 곱했더니 얘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 5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x는 2 곱하기 1 행렬이기 때문에 x를 이렇게 바꿔주셔도 상관없죠. x와 y에 해당하는 걸로 바꿔주셔도 무방합니다. 맞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50승을 해야 되는데 50승을 어느 세월에다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얘를 반복해서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 규칙성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a제곱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a제곱은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1, 2 자, 계산하시면 얘는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하면 되니까 얘는 0 되겠죠. 아마도 여기까지 써보면 느낌이 오는데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 아닐까? 자, 아무튼 해볼게요. 자, 요 녀석 해주면은 0 나오고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치? 자, 그러면 a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네 a의 4제곱이 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a 4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2의 제곱은 2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한 단위 행렬 2가 됩니다. 자, 그럼 a의 50승이라는 녀석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a의 4승에다가 몇 승 한 거? 12승을 한 거에다가 a 제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분해가 가능하죠.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단위 행렬이고요. 단위 행렬이니까 12승을 해도 2예요. 맞죠? 이거 전체가 요게 지금 2니까 2의 12승인데 2의 12승도 그냥 2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a제곱이고요. a제곱 2 곱하기 a제곱이니까 천천히 쓸게. 얘는
a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a제곱은 뭐예요? 여기 나와있죠.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 y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즉, x는 2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5가 되는 요 땅꼬라지의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 숙제를 아직 다 못한 친구들은 숙제 꼭 마무리를 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왜냐면 특히 순열조합 앞에 2차 부등식 파트는 2차 함수와 연계돼서 2차 함수의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이고요. 고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은 여러분의 2차 방정식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순열과 조합, 그리고 행렬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항상,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상하게 경우의 수 바보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경우의 수 바보가 돼서 돌아와. 그러니까 잘 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기말고사를 치잖아. 얼마 전에 고1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이렇게 쳤잖아요. 이상하게 경우의 수를 너무 못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먹었나 봐요. 중간에 텀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경우의 수 문제들을 순열과 조합, 그리고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행렬들은 한 번 정도 리바이벌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공수2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한 번만 좀 물어볼게요. 공수2 한 번이라도 가볍게라도 봤다. 손 한 번만 살짝만 들어봐 줄래? 가볍게라도 봤다. 어차피 원론적인 거, 뭐 기초적인 것부터 할 거예요. 자, 한 번이라 살짝이라도 봤다. 한 번 봤는데 나 숙제 문제 잘 못 푸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짝만 한번 들어보세요. 공수2 한 번도 안 봤다? 전부 다? 한 번도 안 봤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볼게. 참고로 원래 그러니까 반에 사실 레벨이 있잖아요. 세인아, 슬퍼? 자, 우리가 반에 레벨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블루 교재 지금 받았잖아요. 내가 일부러 한 단계 올렸어요. 나를 욕해도 돼. 왜냐면 그린이 있고 블루가 있고 블루2가 있고 레드가 있어요. 거기 위에 올라가면 제니트라는 교재도 있고 한데 원래는 그린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조금 더 쉽거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의 영향을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블루1으로 올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숙제 양은 비슷해. 숙제를 해야 되는 양은 비슷한데 블루1 이제 공수1 해봤잖아요.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 포진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교재는 2개입니다. 자, 첫 번째 알고전 하고요. 그리고 블루1 교재가 있어요. 가능하면 블루1에서 내가 시간의 구애를 조금 더 시간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블루1의 유형 문제들은 하나씩 풀고 가려고 해요. 수업 때.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을 또 계속 받을 거고. 자, 근데 아마 질문이 조금 많이 있으면은 유형 문제를 내가 못 풀어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건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커피를 살짝 마시면서 기다리던 우리 도형의 방정식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사실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자, 단어 나온다면 원의 방정식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까지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볼게요.
좌표, 평면 좌표.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좌표 평면, 평면 좌표라고 되어 있는데, 좌표 평면이라고 그 옛날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좌표 평면은, 자, 뭐가 등장하냐? 수직선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일단 우리가 수직선부터 얘기를 하자면, 수직선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직선, x에 대한 거라고 합시다. 그쵸? 얘는 실수로 채워져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실수 위에 하나의 점을 찍었어요. 0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를 1이라고 하면은 1이라고 하는 점은 x가 1이다 라고 하는 실수를 대표하는 점이죠. 그치? 오케이? 자, 근데 수직선은 꼭 이렇게 가로로만 써야 될까요? 아니죠? 맞아요. 세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y라고 하는 어떤 실수직선을 쓴다고 치면은 얘도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여기를 3이라고 한다면 이 위치가 3, y값이 3이라는 녀석을 표현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좌표 평면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x하고요 y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수직선을 연결시켜서 뭐를 표현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x와 y에 대한 어떤 순서상, 자, x가 1이고 y가 2다 라고 하는 이 정보를 이 평면상에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면상에서 x가 1이다 라는 것은 여기 위에 요 x가 1이라고 하는 지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1이 여기에 다 들어가요. 여기는 다 x가 1인 지점이에요. x가 1인 지점. 요 라인은 전부 다. 맞죠? 그렇겠지? 여기는 x가 2인 지점이에요. 다 요 라인에 있는 전부 모든 숫자가 x가 2인 지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x가 1인 지점 위에 자, 요 놈을 x에 대한 정보, 얘가 y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1인 지점 위에서 y가 2가 될 때, y가 2인 어떤 지점이 요 라인이 전부 다 y는 2인 지점이에요. 이 라인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y가 2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점들인데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서로 만나게 되는 요 점, 이 점을 우리는 요 숫자의 순서쌍이라고 하는 이 순서쌍을 대표하는 어떤 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좌표 평면상의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리고요, 이때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을 이 위치 자체를 우리가 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분면의 뜻은 뭐냐면 4개로 분리했다는 거예요. 이 평면 자체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x축과 y축에 의해서 하나, 둘, 셋, 4개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1, 4분면 4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1, 4분면 제 1, 4분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2, 4분면, 여기는 3, 4분면, 여기는 4, 4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대수를 할 때, 이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얘가 지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어떤 영역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가 기준이 될 거란 말이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반식의 방향으로 우리가 1, 2, 3, 4를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왜 굳이 이렇게 하냐? 뭐 1, 2, 3, 4가 될 수도 있고 1, 2, 3, 4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각의 크기를 표현할 때 요걸 기준선으로 하거든. 기준선으로 해서 예를 들면 얘의 각도를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30도 이게 지금 이 삼겹살 만들다가 얇아져 다 부러졌네. 아무튼 60도 이런 식으로 각이 커지는 거를 요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각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요렇게 사분면의 숫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근데 외워도 상관없어요. 자, 나중에 삼각함수를 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사분면은 이렇게 돼 있고 2사분면은 뭐예요? 2사분면은 자, x가 뭐보다 커요? x는 0보다 작아요. 그리고 y는 0보다 큰 영역이고요. 그치? 당연하죠. 여기는 x가 0보다 작고요. y도 0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4사분면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점은 몇 사분면의 점이에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얘는 몇 사분면의 영역, 몇 사분면의 점이다. 여기 위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몇 사분면의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케이? 예를 들면 2사분면에 어떤 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 점은 찍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 점도 찍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그냥 경계선이에요. 알겠죠? 그거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초반에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간단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마이너스 3,2. 자, 얘는 몇 사분면의 점일까요? 자, 진우 요거 혹시 몇 사분면의 점이라고 보이니? 2사분면. 맞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몇 사분면의 점이죠? 승호? 4사분면. 자, 마이너스 1,0. 자, 이거는 몇 사분면의 점일까요? 미안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버렸네. 승호야, 너가 되게 민망하게, 오히려 한층 더 민망하게 만들어버렸다. 제가 사과할게요. 자, 아무튼. 자, 마이너스 1,0. 얘는 몇 사분면의 점일까요? 서영아? 갑자기 올 줄 몰랐죠? 얘는 몇 사분면의 점일까요? 그러니까 Y축에, X축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경계선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봐봐,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나도 이거 할 때, 3, 4분면 맞는, 3, 4분면 맞구나. 4, 4분면 맞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어떤 특정 사분면 위에 위치한 점이 아니라, 어디 축, X, 요거는 이제 X축의 음의 방향에 있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X축의 음의 방향.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내분을 배울 거예요. 내분. 내분이 뭐예요? 내분 뭐인 것 같아? 지호야, 내분이 뭘까? 자, 싸운다? 안에서 싸운다? 이런 거. 자, 안쪽에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안에서 나눈다. 자, 공식을 외우셔도 되는데 공식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일단은 먼저 얘기할게요. 내분점을 찾을 건데 여기서 외분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X 치세요. 외분에 대한 정보들은 다 X 치세요. 교육과정에서 제외됐어요. 외분도 우리는 내분으로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분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내분은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개념을 할 때는. 자, 내분점은 뭐냐? 우리가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X가 있고요. 여기에 0이, 여기 만약에 수직선상에서 2라는 점이 있고요. 자, 5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기를 A라는 점이라고, 요걸 우리가 B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내분한다는 거는 이 A점과 B점, 특정 점들을 몇 대 몇으로 분리해서 점을 찍겠느냐. 그게 내분점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A와 B라는 선분을, 자, 선분 A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 안쪽에서 나누겠다 하는 내분하는 점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냐면 어떻게 보면 되냐. 자, 이 말인즉슨, 자, 점 A로부터 2의 비율, 그리고 B로부터 1의 비율을 가지는 그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요 순서대로죠? A, 요렇게. 자,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A로부터 2의 비율만큼, 자, 2의 비율만큼, 자, 그리고 B로부터 1의 비율만큼의 위치에 해당하는 요 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뭘까요? 우리 직관적으로 계산하면 어때요? 계산하면은 얘가 4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치? 4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그걸 점을 이게 P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P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은 바꿔서 조금 변형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A, B를, 자, 그럼 이번에는 B, A를
1대, 아니지, 똑같이 할게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 1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Q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Q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답은 3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냐? 볼게요. 얘도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봐봐. B에서부터 이만큼의 비율, A에서부터 1만큼의 비율을 가지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B로부터 이만큼의 비율, 그리고 A로부터 1만큼의 비율을 가지는 그 지점이 Q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응. BA를 내분하느냐, AB를 내분하느냐, 요거는 순서에 따라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요? 요게 전체가 3이니까 요거를 2, 1로 나눠서 들어왔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3이라는 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 내분점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부터는 내분점을 그냥 내분점 숫자 계산해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율로서 계산을 할 거예요. 비율로서. 오케이? 자, 그러면 임의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자,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P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예요. 자, 여기 P점이 어딘지 몰라요. 요걸 우리가 X로 둘게요. 모르니까.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비율이잖아요. 수직선상의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수직선상에서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혹은 절대값을 붙여서 구하죠. 맞지? 자, 잘 들으셔야 돼. 자,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다라고 하면은 얘는 x-2가 AP의 길이고요. 자, AP의 길이가 3분 AP의 길이 하고요. 무엇을 비교해야 돼요? 여기서는 PB의 길이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는 거잖아요. 맞지? 내분한다는 것의 정의에 따르면은. 맞죠? 자, 그러면은 얘가 AP의 길이는 얼마예요? x-2고요. PB는 얼마야? 5-x예요. 그치? 그러면 요렇게 비율로, 그러니까 비례식을 사용한다고 치면은 2 곱하기 5-x는 x-2가 되면서 이거 정리하시면 10-2x는 x-2고 넘겨주시면 3x는 12가 돼서 x는 4가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 방금 한 것처럼 단순한 간단한 녀석들은 그냥 비율로 그냥 때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숫자가 분수가 나오고 분수가 나오고 막 무리수가 나오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근데 매번 이 계산을 하자니 너무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공식을 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의의 두 개의 점을 가지고서 특정 어떤 두 개의 점을 가지고서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라는 점을 우리가 스몰 a, 자, B라는 점을 우리가 스몰 b라고 할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P점을 찾는데 A와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임의의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을 거예요. 내분하는 점을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자, 여기까지는 이해 다 돼요? 괜찮아요? 그죠? 자, P라는 점을 여기가 찍었어요. 그럼 P라는 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요. 요 놈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이 M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이 N인 거예요. 그러면 이 P점의 X좌표, 이 X좌표를 찾겠다고 한 거니까 한번 여기서 했던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얘는 X에서 A로, 자, X-A, 그쵸? 요 놈인데 뭐가? B-X, B-X가 얼마예요? M 대 N인 거예요. 그쵸?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공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래도 간단하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비례식의 법칙에 따라서 B-X는
n 곱하기 x 마이너스 a 요 딱으로 될 겁니다. 전개를 할게요. 왼쪽은 mb 마이너스 mx. 자, 오른쪽은 뭐가 돼요? nx 마이너스 na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건 x니까 x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은 m 플러스 n의 x는 뭐가 돼요? 넘기면은 mb 플러스 na가 됩니다. 즉 x는 뭐가 됩니까? m 플러스 n 분의 mb 플러스 na. 자, 이렇게 쓰여지게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외워주시면 좋아요. 근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걸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 요거 당연히 아셔야 돼요. 이것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외워줘야 되지만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 아무튼 얘를 외우는 방법은 자, m 대 n을 먼저 쓰세요. 그리고 좌표 있죠? 좌표를 a와 b로 나눠서 쓰세요. 그런 다음에 이 p점의 x좌표를 p점의 좌표를 자, 일단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mb 위치가 좀 이상하다. 지우개 되었어. mb 하고요. 더하기 요렇게 곱해서 na.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써놓으면은 다 끝났어요. 밑에는 뭐 하면 돼요? 요 두 개 더하는 형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봤다고 치면 이번에는 이거를 축을 하나 더 넣어서 좌표 평면상에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점, 이제는 좌표 평면상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아이고, 선이 갑자기. 자, 보세요. 자, 여기 점이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를 우리가 X1, Y1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B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은 우리가 x2, y2 이런 식으로 조금 보기 싫게 생겨먹은 녀석이 있어요. 자, 극혐 뭐 이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선분 AB를 만약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 라고 합시다. 그 점을 우리가 P라고 합시다. P점을 찾는 과정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좌표 평면상에서는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걸 구할 때도 같이 쓰는데 이 점을 M 대 A에서부터 M까지 자,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M, N 이렇게 맞습니까?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이제 내분한다고 했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점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좌표 평면상에서는 얘가 X축과 Y축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얘는 가로축이고 보통은 얘가 세로축이에요. 얘를 요 선을 따라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Y에 대해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X좌표에 해당하는 녀석은 자, 이 점의 X좌표 있죠? 이 점의 P점의 X좌표는 얘를 이렇게 쑥 내리면 어때? 쑥 내리면은 자, 이놈과 이놈의 비율하고 뭐랑 똑같아요? 요놈과 요놈의 비율이 똑같죠? 닮음의 조건을 이용한다고 치면 그쵸? 요건 우리가 2차 함수 얘기를 할 때 뭐 할 때 얘기했냐면 길이의 비는 좌표의 비로 녹일 때와 똑같아요. 그때 썼던 개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시험을 끝난 지 얼마 됐는데 그게 기억이 나나요? 자, 요거는 쭉 쓸 거니까 길이의 비는 좌표의 비로 녹일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녀석의 P라는 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좌표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PX라고 합시다. PX라는 점의 X좌표를 구하겠다고 치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맞지? 그쵸? 그러면 X좌표는 어떻게 돼? 자, 우리가 공식을 쓸 거예요. PX좌표. XP라고 합시다. 위치를 좀 PX라는 점이고요. 얘는 P점의 X좌표를 찾겠다고 하면은 얘는 얼마가 돼?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X2예요. 그러면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찾는 거는 여기가 지금 XP라고 한다면은 내분점 공식 그대로 쓰면 돼요. 얘는 M 플러스 N 공식 그대로 쓰시고, 자, 기억이 안 나면은 뭘 쓰라고요? 저기 나와 있는 가서, 이렇게 지금 저렇게 꼬여있는 녀석을 쓰시면 돼요. 아, 제곱이 아니고요. MX1, MX2 곱하기 NX1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Y좌표도 요 놈의 Y좌표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YP라는 점의 좌표를 찾겠다고 하면 얘도 역시 어떻게 되냐, 여기 A라는 점의 위치에서부터 요로 M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M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맞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Y좌표, P의 Y좌표라는 녀석도 뭐가 돼요?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여기가 Y1이고요. 여기가 Y2죠. 그 녀석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돼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역시 똑같이 내분점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 뭔지 알아요? 나 아는데 금방 문제로 풀면은 또 느낌이 달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P라는 점의 Y좌표와 X좌표가 각각 X끼리 내분한 녀석, Y좌표끼리 내분한 녀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 P라는 점은 어떻게? M 플러스 N분의, 요거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건 이해를 하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좌표평면에서부터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좌표평면이 의미하는 바 이거 하고요. 좌표평면상에서 내분점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의 점을 안쪽에서 분리하는 어떤 점이에요. 그치? 그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P와 PB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비율로 우리가 내분점을 구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길이를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 놓고 걔가 몇 대 몇이냐, 길이 B가 몇 대 몇이냐를 가지고서 식을 만들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걔를 공식으로 만들어서 공식으로 만든 게 이 녀석인 거예요. 이 녀석인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직선 위에서의 얘기인 거고, 좌표평면으로 가져가면은 X좌표와 Y좌표를 둘 다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좌표평면 위에 두 점에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겠다고 하면은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뭐 하면 돼요? 내분점을 각각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구해서 만든 이러한 순서쌍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숨차다. 자, 지금 몇 분이냐? 지금 7시 7분이걸랑요? 7시 7분이니까 우리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오케이? 괜찮아요?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아? 왜? 왜 자꾸?
동아리 부장이랑 싸웠다고? 주먹 아 그거 주먹으로 싸우면 내가 이기잖아. 제가 이기죠. 그래. 그래 너의 그 클라이밍 하던 그 근력을 가지고서 패면은 진짜 아파. 왜냐면은 모든 그렇잖아. 펀치의 크기는 하체와 더 큰 거야. 네? 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좀 잘 못하는데. 클라이밍 못해도 펀치는 돼 지금. 아무튼 뭐야? 아무튼 왜 싸웠대는데 진짜? 아, 많이 먹는 거야. 그러면은 왜 먹었을